예, 요전에,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서 의사 파업, 그런 사건들 다 걱정스레 보셨죠? 예, 그래서, 다른 어려운 이야기들은 일단, 이제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하나 딱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이제, 물론 이제 반대가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지금 물러섰지만은 애초에 그걸 제안한 쪽에서 근데 이제 지방 이제 공공의 목적을 한 의대 거기에 의대생을 이제 그냥 학습 경쟁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추천을 입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을 일부인지 전체 다수의 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활동하는 그런 부모를 둔 그런 이제 그런 음서제처럼 이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현재는 철회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이 근데 시민단체를 하는 부모가 얼마나 특권층이겠습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어렵게 되게 이제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회사보다 못한 수입에 그 자녀들도 훨씬 더 어렵게 살았을 테고 공부했을 테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오히려 조금 했다면은 오히려 특혜를 줘야 될 것이 또 그들 입장에서는 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왜 하필 그럼 성적에 의한 가장 간단하고 그냥 확실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민주제도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절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입시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성적 위주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그건 상관없이 순전히 그냥 아무 어떤 형편의 사람도 다 자기 신분을 노력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인데 이것을 자꾸 이제 우리 사회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어디 외국에는 그건 없냐 하면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창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입시 지옥 그런 여론이 많을 때 미국이나 하버드 이런 데는 다 서류를 전형한다고 그걸 아주 선진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국이나 거기서 인류 대학은 오히려 사립 대학으로서 거기는 상당히 학비가 비싸죠. 오히려 그냥 공부만 잘하면 이제 서부에 주립대를 다니다는가 좀 아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만은 한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주 아이비리그 하면서 아주 중요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옛날부터 있었던 근래에 생긴 제도도 아니고 1970년대에도 있던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미국의 주류 이제 유럽 백인 인종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할당이라든지 가산점을 줘가지고 인류대학에 합격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백인 일반 학생들은 불만을 많이 갖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들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백인이면서 흑인 행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 사람들. 그런 게 근데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뿌리를 우리는 좀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이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 민주사회가 정착해서 공정하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과거 입시 제도 혹은 일본의 입시 제도처럼 이렇게 성적 위주로 경쟁을 공정하게 아무런 그런 것 없이 특혜 없이 상류층 부유층이라도 그런 것 없이 공정 경쟁에도 불리합니다.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들은.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그들 집안에서 내려오는 문화도 그렇고
또다 영성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자기네 집안의 전생을 인연이 깊으니까 그쪽으로 내려온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 윤회 이제 살펴보면 물론 미국의 자료 같은 거 보면 백인이었다가 흑인으로 나오고 이제 교차로 해서 이제 환생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여러 대를 있다가 좀 새로 바뀔 때가 그렇지 평상시엔 되게 같은 비슷한 인연에 비슷한 집안에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들은 이 사람들 문화, 특히 흑인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그냥 퉁탕퉁탕 그거 치면서 그냥 주술 거나 좀 배웠지. 근데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 학문이죠. 라부아제의 법칙, 보일의 법칙, 뉴턴의 역학, 전부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유럽 백인들이죠. 그걸 승계한 공부인데 당연히 백인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꾸 과외 이런 걸로 자꾸 구실을 대고 그러죠. 과외가 많아서 과외한 사람이 유리하다. 실제로는 과외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실로 자꾸 입시 제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죠. 이제 그냥 그 시험 성적. 그럼 심지어 아무리 과외를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아예 학교도 휴학을 하고 학교라도 아예 쉽니다. 육성회장, 아버지가 육성회장이라서 학교를 몇 달 쉬어도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과외를 해서 그야말로 집중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래도 겨우 예비고사 합격해서 중위권 대학 합격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걸 무슨 이 과외에서 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입시제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정한 입시제를 해도 백인이 유리하니까 결국은 다른 여러 인종들이 서로 이제 국가 상류층에 골고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들의 소수민족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지식 학습 경쟁, 지식을 누가 더 많이 더 공부하느냐, 학생 시절에 10대 학생 시절에 그 경쟁으로 엘리트 선발을 하잖아요. 엘리트 선발이 되어야 의대, 법대 같은 데를 가가지고 사회적인 지도층 엘리트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합격 안 되면은 그 행세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리하게 되니까 안 되고 그런 걸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미국이 흑인 문화로 나라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학교에서 흑인 문화를 위주로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한민족도 이제 물론 여러 대여섯 민족 한반도 갈등 구조표라고 해서 대여섯 민족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신라 고려 때까지 이어온 이제 민족들을 정통 한민족이라고 일단 칭합니다. 이제 민족이란 게 결국 다 이렇게 섞이고 그 혈연으로 분명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함께 이뤘던 사람을 민족으로 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국의 한족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와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가 돼서 한나라의 구성원을 이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많이 그냥 야만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만 한나라로 합쳐진 다음에는 다 한자를 쓴 한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조 시대에 다시 이제 북방에서 한나라의 일원이 아니었던 사람들 선비족, 모용씨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서 또 엄청난 혼란이 들어왔죠. 그때도 이제 다시 선비족, 모용씨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중원 한족으로 많이 동화를 했습니다만 그 한족의 정의 그 뜻은 어쨌든 한나라를 이루었던 한나라 시대를 그러니까 전한, 후한에서 삼국시대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특정 혈연의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전통 우리나라 전통 민족은 그러니까 신라와 고려 삼국시대부터 그때까지 있어왔고 한문을 위주로 써서 온 민족이죠. 그런 이제 나라였는데 한문과 이두로 사용하던 이제 조선을 개국하면서 세종대왕 때 나라가 융성하니까 여진족에서도 귀화가 많이 오고 남쪽에서 외인들도 귀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른바 토착외구 그런 세력도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 한민족은 그 여진족과 외구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진족은 유목하고 그 노략질, 외구도 그렇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학문이라든지 공부 그런 거는 잘 유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학문 위주의 그런 걸로 그 지식학습 경쟁, 지식학습 능력으로 엘리트를 선발한 제도에서는 계속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들은 여진족과 외구는 미국의 흑인 히스패닉 그런 사람들처럼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그 절대적인 건 오히려 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 여진족과 외인들이 자신들의 불리함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전통 한문 같은 건 많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고 영어라든지 그런 거 다른 전통의 이제 우리 국가적인 학문과는 상관없는 것을 주로 교육 과정에 집어넣습니다만 그건 또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서세 동점의 시대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진인과 외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공부하고 이제 지식학습 능력을 개발으로 지식학습으로 경쟁하기는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입시제 제도 이런 거에서는 자신들의 엘리트로 이제 그 시험 선발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문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입시 제도를 해체하고 어떤 선발, 입학, 사정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의대 그러니까 바로 그 우리나라는 근데 공식적으로 인종과 민족을 분류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 성향과 그런 걸로 대강 분류가 되죠. 이제 북한과 중국 그쪽에 좀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진보적을 되게 진보적이라고 칭하고 왜냐하면 이 사회 이제 일제 시대까지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으니까 진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진족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입시제도 지식학습 경쟁으로 하는 엘리트 선발에서는 불리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를 형성해서 시민단체 추천으로 자녀들을 의대에 입학시키고 그래서 뚜렷이 학업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외인들은 그럼 학문도 공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우파에서는 그럼 그거 안 했느냐? 그럼 우파도 그래야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파라고 뭐 또 하도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 전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별놈의 우파다, 별놈의 보수다 있지만은 이런 보수 저런 보수.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중심적으로 마치 세력의 중심이죠. 보수라는 개념의 중심 아니지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그 보수가 아니라는 건 뭐 다른 자리에서 누차 얘기했고 그랬지만은. 결정적인 게 한글 전형도 있지만 평준화를 했죠. 박정희. 이게 바로 그 여진족 혹은 외구 이런 한반도 비주류 민족에게 유리한 제도죠. 이제 공부하는 학문하는 그런 것이 덜 익숙하니까 지식학습을 덜 하고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지만 대학은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된다 했다고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대학 입학을 대폭 늘리고 본고사를 폐지하고 그냥 대충 예비고사를 그야말로 대충 웬만하면 대학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 다 좌파적인
그러니까 그건 본질 좌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통적 세력, 전통적 주류 세력과는 다른 세력이 이 한반도에서 이제 지식 경쟁 학습으로는 불리하더라도 이 어떤 교행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좀 그래도 넓혀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인종 할당 이런 것들이 그럼 불공정하다 제가 그럼 주장하는 거다 이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대편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시제도 지식학습으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위주의 선발이, 그러니까 엘리트 선발은 안 된다. 인성으로 봐야 된다. 인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본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서 각 민족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주류 한민족이 상대적 절대 다수니까 여진족과 외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지만, 만약 똑같은 비율로 있다면은 뭐 그냥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의 3대 3대 3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있다면은 반드시 백인 쪽으로 가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싸워야죠. 그때는 서로 독립선상에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들 수 있는 게, 이렇게 각 민족마다 한 국가를 이루는 민족마다 그 입장마다 그 나라의 교육제도 교육문화 제도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끌어당기면서 그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무엇을 객관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느 쪽을 공부를 함으로써 그 국민 구성원의 영성적 향상을 할 수 있는가, 지적인 향상을 하면서 영성적인 향상, 지식을 향상하고 지혜를 향상할 수 있느냐, 이걸로써 따른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그러니까 원나라, 청나라, 그 사람들이 왜 무슨, 단지 수요가 적다고 몽고족이나 여진족, 만주족이 국가에서 한문을 계속 썼겠습니까? 그래도 한문을 공부해야 국가 전체가 지혜를 향상하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백인이 다수라서가 아니라 유럽 문화가 우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인이 별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문화를 주로 공부하는데, 하물며 미국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럽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정의이니까, 올바른이니까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은 따를 수밖에 없고, 물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할당을 좀 준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무엇이 정의, 여진족의 뜻대로 이 나라 문화를 바꾸는 거, 그냥 북방 민족, 그 바이칼호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면서 그런 문화를 하는 것이 정의일까? 혹은 외인들 일본과 동화하는 것이 정의일까? 혹은 신라 고려를 이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이 전통 문화를 중심에 있는 이것을 중시할까요? 셋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국민의 지적 향상과 영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옳은가? 이런 걸 봐가지고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올바르게 선택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실정에서 물론 서양 문화가 60%,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수를 차지하겠지만, 교육과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진이나 외 쪽의 의견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을 살리는 거, 이런 쪽이 이 한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의 영성 향상, 그리고 정체성 향상, 그걸 위해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거, 이런 거는 뭐 일부 소수의 어떤 특권의식에 젖은 시민단체, 겨우 시민단체 가지고 특권이라 말하기도 뭐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지방시민단체 아닙니까? 지방의대 추천입니까? 공공의대?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방이죠. 그런
그 시민단체라는 게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특권의식에서 어째서 그걸 제시했다 하지만 그걸 타기보다는 바로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이 나라 비주류 민족, 그런 쪽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어떤 의대 같은데 좀 의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사회적인 역량을 길러서 그런 사회 운영의 중심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건 그럼 더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일단 봐야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성향이 그러니까 전통 한민족이 아닌 그래서 학습에 좀 성향이나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 유목민이라든지 해양 방랑자, 뭐 나쁜 말로는 해적이라지만 그런 쪽을 했던 혈통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좀 머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같은 건 흑인들 예체능으로도 많이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식으로 자기들의 재능을 늘려서 물론 우리나라도 그래서 연예인들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식과 지혜를 기르는 것은 설령 자기 조상이 그런 쪽에 별로 익숙하지 않았고 자기 전생 환생 윤회 궤적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에 별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한국에 태어났으면은 한국에 맞는 그런 걸 많이 공부하고 더 진지하게 그걸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교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전부 지식학습 경제 실적으로 선발하고 지식학습 좋은 학교 인류대학이 지식학습만 잘해 뿐이네 사람들이 가야지. 그럼 전반적으로 다 잘나고 인성도 좋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만 제일 좋은 학교 갑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학교에 있는 사람만 지도자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학교는 그냥 학습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가고 문제점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회적의 엘리트 사회 지도자는 각 방면을 다 봐야죠. 그냥 학교에서 입시로 볼 수 없는. 그래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사회 지도자는 나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시 제도니 그런 거는 더 이상 좀 잡음 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점차적으로 그냥 60년대 70년대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공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봉건제로 나아가지 않을 바에는 이제 봉건제로 나아가거나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지상천국 모두가 그냥 그냥 그런 그렇게 도래해서 아마겟돈 시대가 도래해서 지상 심판이 나와서 그냥 달라졌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주 천국이 도래했거나 봉건제도로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때묻지 않은 60, 70년대 우리나라 건국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랬죠. 민주국가 그걸의 제도로서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네.